아빠는 출근하고 하루 종일 저 혼자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언어 노출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언어 발달의 중요성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요즘 우리나라에 언어가 말이 늦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언어는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를 들으면서 언어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면서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상의 대화를 안 들으면서 옛날처럼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는데 언어는 그게 안 돼요. 원래 언어는 두 돌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돌까지 어른들의 대화를 많이 들을수록 애들은 언어 발달이 잘 됩니다. 네. 물론 엄마 혼자 떠들어도 되긴 돼요. 네. 되는데 언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용 언어가 있고요. 이 흔히 화용 언어라 그러듯이 머리를 발달하고 창의력과 두뇌 발달이 중요한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언어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말을 들어야지 애가 화용 언어가 발달해요.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진짜 뭐 사정상 말이 적은 엄마라든가 네. 아니면 맞벌이해서 이렇게 그 말을 할 기회가 적다 그러면 가능하면 평소에 집에 있는 시간이라도 그러고 사람 만날 때도 최대한 말 많은 사람 만나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좋은 건 알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내가 뭐 맞벌이 하니까 나는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족들과도 이참에 좀 대화의 꽃을 피워보면 그럼요. 좋겠네요. 예. 또 언어 발달은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니까 네네. 최대한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아이에게 많은 언어적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그럼요.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기의 울음에 매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복직을 빨리 해야 해서 아이를 봐주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에게 가면 부모님께서는 아유, 예전에는 다 알아서 컸어 네. 라며 아이가 손 탄다고 좀 내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신생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울음에 즉각 반응을 해주고 싶은데요.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고 또 결국 주 양육자는 부모님이 되실 상황이라 아이에게 일관된 반응을 해주기가 참 어렵네요. 정말 아이의 울음에 즉각 반응해주면 손을 탈까요? 저는 오히려 아기의 울음에 늦게 반응하거나 무시하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신생아의 울음에 반응을 못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손 탄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애가 울 때 반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제 손을 원하는 거죠. 네. 손 탄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생아 시기에는요, 사실 손 탄다는 이야기보다는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신생아 시기 첫 한 달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적당히 부모가 이제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제 심하지 않는 울음이나 꼭 필요하지 않는 울음에는 좀 한 템포 늦춰도 상관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뭐 머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 문제 안 생깁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아이를 자꾸 안아주다 보면요, 애는 점점 더 많이 안아달라 그래요. 아. 애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요. 네. 그걸 손탄다 그러는데 이제 적당히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물론 엄마가 나는 애한테 많은 걸 주겠다 해도 돼요. 그리고 계속 엄마가 안아주는데 나는 그게 좋다. 나는 그게 사랑을 주고 나도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끼니까 좋다. 네. 그럼 안아주세요. 손 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네. 다만 손 타는 게 엄마가 힘드니까 손 탄다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필요 이상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약간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수 있고 스스로 방바닥에서 스스로 애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애들로 키워야 돼요. 이게 애들이 부모 품에 항상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 방바닥에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려면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안아주게 되면 애가 적당히 내려놓을 때 계속 울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애들을 자주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100일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아이의 어떤 요구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되 네. 100일 이후부터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템포를 좀 맞춰가는 게 그렇죠. 중요할 부모를 것 살면서 같아요. 부모가 너무 애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내향적인 성격으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도 저희 부모님, 가족들 정도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부모의 그런 성향까지 닮은 건지 저희 아이도 내향적으로 보이고 낯가림이 과도하게 심합니다. 그나마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주 보아서 낯가림이 덜하긴 한데 가끔 예방주사를 맞히려고 병원에 가면 낯을 심하게 가려 주사를 맞기도 전에 낯선 환경 때문에 울기부터 합니다. 이런 아기의 경우 어떻게 적절히 접근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네. 닮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와. 부모가 안 바뀌면서 아이가 바뀌는 것을 원한다. 힘들어요. 네. 부모가 사람 별로 안 만나면서 애한테 마당발이 되길 바란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스몰 토크라고 그러죠. 사람 만나면 가벼운 이야기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이야기하는 거. 엘리베이터 그렇죠. 문 열렸을 때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뭐,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어디 가서라도 서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도 가면 뭐 길 가는 사람 이야기하고 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문화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부모가 바뀌어야지 애가 바뀌고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이제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웃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이거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애의 어떤 낯가림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사람 만나는 건 경험이고 그 경험이 많을수록 애들은 낯가림이 줄어들고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이 되는데 이걸 고치려면 부모부터 사실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아이들 뭐 인사를 잘하라고 시키거든요. 예, 어딜 그렇죠. 가든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해라라고 시키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전 좀 쑥스러우니까 네. 뭐 처음 뵙는 분 어르신분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버튼만 누르고 각자 할 일만 하고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네. 아이한테 뭐 인사를 잘해라. 어른들한테 처음 보면 인사를 그래도 먼저 해야 된다. 예. 이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아이에게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은 내 자신이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이거, 보면 예. 아이들은 또 그대로 따라하니까 오늘부터 저도 인사 잘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육아는커녕 일을 하느라 아이를 못 돌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짧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선배맘들이 아이 크면 돈이 많이 든다고 지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부 모두 일을 하느라 육아보다는 부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 적게 들인 육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네. 돈을 많이 쓸 생각으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육아에 돈을 안 들이고 키우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근데 우린 지금 육아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쵸. 특히 사교육. 네. 지금 보면 어쩌면 쓸모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어 가르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가 뭐 특히 영어 조교육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도리어 나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말 실력이 두뇌 발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우리말을 심도 있게 제대로 가르치고 스스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앞으로 두뇌를 발달시키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말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선행학습은 절대 하지 말고요. 네. 이건 애들 두뇌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하느라고 드는 돈을 엄마가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네.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제 부모가 기대가 커지고 아이도 스펙이 크니까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가 커지면 잔소리 많아지고 부모하고 애하고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거기에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모가 버는 족족 그냥 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마 제일 맞을 거예요. 네. 버는 건 좋은데 네. 일하는 건 좋은데 애기한테 돈 많이 쓸 생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네. 뭐 나의 성취감이나 아니면 네. 우리 뭐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를 위해서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모든 목적이 다 아이 이게 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렇죠. 돈 많이 얘기를 하신 쓸수록 거죠. 점점 더 끌려가요.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애 키우는데 올인하게 돼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예. 또 아이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더 기대가 커지고 또 네. 그 기대를 잘못 표현하다 보면 아이와의 관계조차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다 아이에게 올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분배하시면서 즐겁게 또 경제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아이 양육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